이런 것이 촥 정리돼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당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형용사가 뭐냐면 외롭다. 대통령이 외롭다는 얘기였어요. 주변 측근들이 항상 토로하는 거를 1년 내내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제 김민석 백문백답 혹시 두 분 보셨나요? 아 봤죠. 엄청 웃기던데요. 감기약 성분 막 공개하시고. 뭐 총평 한 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아 오랜만에 센 모습 보니까 좋았다. 네. 아니 좀 사실 답답했죠. 총리 재직 때도 그렇고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못 하시니까 좀 그래도 깔끔하게 좀 확 좀 얘기해 주시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리고 요 전당대회 출마 거의 그 행보를 할 때도 좀 더 세게 좀 명료하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종결을 지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더만. 그러면 네. 요거 김민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도 전체 봤는데 총리라 말을 못하고 톤도 되게 낮춰서 얘기하니까 좀 답답해하시는 분도 계셨다. 자기도 사실 답답했다. 하지만 대통령 모시는 입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양반이 연설 갑니다. 그렇죠. 연설로 유명하죠. 여태까지 우리 당에서 총선, 지선, 대선 총괄본부장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서 총선, 지선, 대선을 총괄본부장과 선대위원장으로 가장 많이 지휘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를 3번 다 승리해본 경험으로 2년 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은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성장도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승리하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밭가는 뭐 농부는 땀으로 알고 일단 그냥 그 선문답 같은 얘기 안 하잖아. 초등학교 4학년 얘기 안 하잖아. 이거 대본 없이 그냥 즉흥 연설이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옛날 DJ 딱 그 생각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정세대 그 전 대표의 아까 그 글 같은 거 보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안 좋아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듯이 나 그냥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게 나는. 뭐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다 이제 또 피해자 구도를 또 만드는 거예요. 보면 초반에 이렇게 이미지 전환을 좀 세게 하려고 하시는 건 같아요. 그동안 약간 좀 애견해 보인다. 좀 매가리가 없는 거 아니냐. 어디 가서 살 좀 쪄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내면의 단단함도 있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 좀 스타일이 완곡하게 배는 느낌이 있어요. 완곡하게 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긴 배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 보니 배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하거나 뭐 독하게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치 오래 못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건 나중에 너 죽었어. 좀 지시게 될지도 모르겠네. 모르겠는. 가로수님이요. 순해 보였던 김민석 이제는 털 뽑을 김민석. 자 저희가 사실 어제 뉴스거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생각보다는 언론들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한 기사들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뭉뚱그려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자 김민석 그림이 보입니다. 저는 국무회의를 앞으로 같이 진행하겠다. 이것도 나 좋았어. 정청래 체제를 비판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비판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면 어떻게 할지 그걸 보여주겠다. 달라. 그치 좋아요. 저도 이게 제일 답답했던 면이거든요. 그죠? 자, 아니 클린샷 한번 함께 보시죠. 질문하셨잖아요. 이것이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쉽지 않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자세? 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가 끝나면 딱 그날 대통령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 쫙 정리가 됩니다. 각 부서로 전파가 됩니다. 저는 거의 같은 속도로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밀폐가 돼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고 있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듣고 긴장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지만 밖에서는 또 당에서는 그걸 보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저는 회의가 끝나면 거의 정부와 동시간 또는 더 빠른 시간으로, 그러면 방해할 일은 뭐지? 입법은, 정책은, 메시지는 어떻게 내줘야 일이 되지? 어떻게 내줘야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 있지? 이런 것이 촥 정리돼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생중계를 이제 하시는데 국무회의 세상하고 바깥에 있는 이 미디어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좋은 지적이다. 관심이 없어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께서 야 이런 것도 좀 여론전도 하고 싶고 의제로 좀 이렇게 부각도 시키고 싶고 야 이런 거 진짜 바뀌어야 되고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바깥 세상에서는 맨날 정청래가 뭐 당과 다른 나라야. 딴 세상이에요. 그 여당 안에서도 관심이 없어. 국무회의를 그 열심히 보실까요? 여당 안에서? 자, 이제 앞으로는 그 국무회의 시간에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딱 TV 켜놓고 같이 의원들 상임 비율로 딱 해서 아 저거는 우리가 다 하고 요렇게 되겠네. 당 지도부가 좀 더 조직적으로 이런 걸 좀 뭐 하달까지는 아니지만 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몇 가지 제가 답답한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보수 진영이 놀랄 만한 몇 가지 발언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고용 유연화, 요거 굉장히 그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방송에서 만나는 보수 패널들이 와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당에서 이거 갖고 토론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원도. 그러니까 저는 친명 의원들한테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빨리 받아서 그 후속 입법이 나와야지. 입법도 하고 사회적 토론도 만들고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친명 의원들께서도 이 친청과 싸우는 데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사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 기초연금 개혁 이런 것도 남들이 안 하지만 이재명이 가장 최근에 초기에 힘이 셀 때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던지는데 너무 하나도 안 받고, 저는 그 국회 포럼 같은 것도 중도보수 확장 모임 뭐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서 그런 토론회 계속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저런 걸 갖고 토론회를 하네? 이런 게 다 지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답답한 제가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를 취재하면서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그룹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비보도 전제로 제가 티타임을 좀 합니다. 아마 제가 차를 제일 많이 마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형용사가 뭐냐면 외롭다. 대통령이 외롭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이 천재일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던지는데, 저 밖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 지금 후속 개혁 입법을 20%밖에 못했다는 거는 10개 던졌는데 2개 그냥 그나마 어떻게 해준 거야. 너무나 대통령이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외롭다는 거를 주변 측근들이 항상 토로하는 거를 1년 내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어준 씨 방송에 보면 틱틱 무슨 대통령이 왜 한가하게 외국 자주 나가고 총리를 자꾸 보내는데 킹메이킹 하는 거 아니냐. 악수 장면 어디 갔어? 그딴 소리만 찍찍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고용 유연화 같은 거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 다 분위기 조성을 해놓은 거야. 양대 노총을 다 불렀잖아요. 양대 노총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청와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산별 노조위원장들까지 다 불러서 2-3시간 토론을 했어. 양대 노조 별도로. 그 다음에 노동절 날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 이름 되찾아주고 휴일로 만들면서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이 다 모여서 기념식을 했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용위원회가 이거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공론화가 시작되면 노동계도 일정 정도 내놓을 자세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통령은 내가 다 평탄 작업까지 해놨는데 집을 안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부의 대통령이 고용유연화라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과감하게 한 말이고, 그때 진짜 다들 놀랬는데 그 뒤에 감감무소식이에요, 늘 이게. 답답합니다.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예고편이 나갔습니다만 이성윤
이제는 사과해야 됩니다. 자체가 별거다. 병원 처방하고 약국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소민 의원님이 검사 원래 하셨는데 이 낙성분의 약사도 아니신데 관심을 가지시라 제가 근데 농담도 이제는 여유 있게 하시더라고. 어제 웃음 포인트가 한 10번 나왔어요.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저도 사실 몰라요. 님이 검사 원래 하셨는데 이 낙성분의 약사도 아니신데 관심을 가지시라 제가 그랬는데 저도 사실 몰라요. 이거 제가 링거 맞은 거는 중의 NS 주사액, 혈액 대용제, 트롤주, 해열 진통소염제 이건 이제 이걸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국 가가지고 일주일 전문 치약을 용어라 빨리 받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레드로피정, 진행어감제, 세페이손정, 골격근 이완제, 뮤크라인정, 소화성 궤양용, 알세틴정, 항히스타민제. 예. 이런 거 얘기하는 제 속은 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박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요거 상당히 좀 민감한 질문이었을 텐데 그냥 바로 받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수합니다. 이중당정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중당정 문제. 벌써 나왔다. 벌써 나왔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신천지 선거기 미쳤다, 미쳤어. 발견사건. 신천지가 자, 요거 이제 얘도 들었습니다. 지난 이낙연이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갑자기 튀었을 때. 예. 수도권에서 확 튀었죠. 그거를 후속 조치를 당내에서 못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 어떠한 비밀 조직과 행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혹시 신천지가 스스로의 종교 활동 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또는 투표하거나 조사에 대기하는 행태를 취할 경우에 그 모든 분들을 반드시 법의 입으로 심판하도록 사실 이렇게 하면 지금 뭐 만약에 뭔가 좀 작업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분들이 일단은 뜨거 그런 효과는 있겠죠.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합의를 좀 해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공이 문제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국민의힘도 뭐 우리 공화당, 자유와 연대, 뭐 자유통일당, 이주당장 많아요. 그거 들어와서 전당대회 들어와가지고 다 표 왜곡을 하잖아요. 그 공이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근데 지금까지는 범죄인데도 정당법 위반 범죄인데도 그 사람이 출마를 할 때가 아니면은 걸릴 수가 없어요. 비례대표 이런 거 출마하다 걸린 사례들 있거든요. 보면 왜 당적이 2개야 처벌받고 이런 사례 있는데 그냥 지금 평시에 이중 당적자가 많다는 우리 한번 검증해 볼까 이게 안 돼요 지금 민감 정보라서. 그럼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명부를 대조를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이중 당적자를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당원 가입할 때 반드시 선관위를 경유해가지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야 합의를 하면 이거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근데 싫어하죠.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당원들 중에 이중 당적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날라갈 수도 있잖아. 내 동원력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선거 때 이낙연한테 그 튀었던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합당 문제 또 이것도 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합당 문제에 대한 제 원칙은 명료합니다. 아무리 어떤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들이 이건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선거 전략성 맞지 않는다.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조국 자, 일단 민주당에서 총의가 모아져야 되고 당원들의 혁신당 스스로가 합당이 맞는지 아니면 독자로 가서 연대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혁신당이 먼저 결정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또는 당이 어떤 때는 단일화를 연대를 해서 우리는 다른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사실상 같은 당이라고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명료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네,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민주당도 당원들이 찬성하고 조국혁신당도 당원들이 찬성하면 그때 비로소 합당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그때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1대1로 할 수도 없고 당명을 바꿀 수도 없다. 그건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다. 이것이 합당 문제에 대한 원칙이다. 합당 결국 이제 흡수 합당만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좀 더 근데 김민석 후보께서 명료하게 더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합당 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란 말이죠. 합당을 할래 말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중요하지. 근데 조건으로 뭔가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조건 하나도 없다. 그냥 우리 합치시다. 그럴 거면은 이렇게 논의할 필요도 없이 조국 혁신당 그냥 탈당하고 조국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 그럼 뭐 논의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논의라는 거는 분명히 합당을 하니까 적어도 조국 정도는 전략공천 다음 총선 때 한 자리 어디 보장. 뭐 이런 게 물밑에서 짬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단언컨대 어떠한 조건도 없다. 조건, 보장 이런 거 없이 당명 변경도 없이 그냥 합치자. 그런 거는 가능. 그러나 뭔가 조건을 부여하고 누군가에게 전략 공천을 줘야 되고 보장하거나 뭐 당직자 중에 누구는 반드시 뭐 고용 보장한다거나 이런 거 없다. 공정 경쟁, 경선 이렇게 좀 이렇게 선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흡수합당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이미 소위 이제 거래나 협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근데 근원적인 차이는요 노선적으로 달라요. 전 좀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중도 우한 투수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긴 좌한 투수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향점이 다른데 자꾸 같다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자, 실제 혁신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혁신당 김민석 흡수 합당만 고려 언급 지선 민심 반영 못한 발언. 지선 소리예요? 민심이 뭐죠? 와. 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 평택을 얘기하는구나. 예, 요거 하나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강득구 김민석 혁신당 합당 반대 황당 문제는 정청래의 절차. 네, 요 얘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바로 그 통합 전대라고 하는 아하. 홍익표 정무수석의 돌출 발언이 사실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사달이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통합 전대라는 말 대통령 하지도 않았어. 근데 홍익표가 왜 그 말을 만들어서 당에다가 전달했냐? 이것 때문에 홍익표가 저 간첩 아니냐? 사쿠라라고 그럴 뻔했네. 간첩 아니냐? 다 하셨어요. 어? 지금. 이거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청와대가 일각에서 뒤집혔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부랴부랴 홍익표가 통합전대라는 말 없었어요. 라고 수습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득구 의원은 무슨 통합전대야? 이거 대통령이 이거 정청래가 이거 수습 못하니까 그만하라는 취지로 시그널을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총리랑 어떻게 된 거예요? 통합전대가 뭐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를 실수로 리크가 된 거야. 이걸 가지고 봐라 얘네가 봐라. 대통령이 통합전대 하라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번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안 할게요 제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청와대가 통합전대 하지도 않은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 홍익표 수석이 기자회견 할 때 내가 질문했단 말이야. 오. 이거 하지도 않은 말을 하셨는데 이거 얼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하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오케이. 홍익표 수석한테. 듣기만 해도 불편하다. 근데 홍익표가 내가 전화도 안 했고 그런 말 안 했다라고 거짓 브리핑을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상황이 되면 제가 좀 사과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때 뭐 통합 너도 반대론자냐, 왜 홍익표 수석 흔드냐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욕을 먹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 이거 저는 이제 보수 패널들하고 방송을 주로 하니까 이거 클리어하게 좀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요? 공격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말씀해 이 보세요. 주제가. 자, 일단 그 맨날 물어보는 게, 자 강덕구 최고는 김민석 총리에게 문자 보내려던 거 잘못 올린 거 맞냐 아니냐 이거 자꾸 물어봐요. 맞아요, 그건. 그건 제가 맞아요? 확인했습니다. 예. 그건 문자 보내려던 걸 SNS에 올렸다.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뭐 김민석한테 보내려고 했던 게 리크가 된 거야. 그거는. 그러면 그렇고. 예. 그럼 2번은 거기 밑에 보면 맨 밑단에 총리께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뭔가 그렇지. 총리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에는 대통령이 통합전대 뭐
합당도 지선 이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총리님 알고 계신 거하고 다르다. 요거 하나 붙잡고 오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 뜻하고 다르게 지금 약 팔고 다니네. 반대해가지고 자꾸 방해 공작하는 대통령 뜻을 저버리고 있네. 이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물어요. 총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의총에서 화요일 날 나가리로 의결이 됐어. 근데 이미 그 전주 목요일쯤부터 이거 도저히 상황 정리가 안 된다. 정청래 당대표가. 그래서 요거 지선 이러다가 큰일 나겠으니 여기서 논의 중단해야겠다는 취지로 목요일쯤 이미 청와대가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그널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랑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총리는 이제 지선전 통합 논의 중단 이걸로 알고 계셨던 거지. 강두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요때까지만 해도 홍익표가 요게 제대로 전달했어요. 요거를 통합 논의 중단. 그런데 정청래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재차 메시지가 갔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 전대 얘기가 돌출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요일쯤인 것 같아.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통합 전대라는 건 원래 그럼 어디가 출처가 뭐예요? 그 말이 원래 아예 없던 데서 아예 없었어.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그냥 합당 전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통합해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건 뭐야? 당 대표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조국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갑자기 세게 워딩이 나가버리니까. 그게 홍익표 정무수석 발이다. 그렇지.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이런 반구 이런 얘기와 뜻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전달이 돼버린 그럼 거야. 대형 사고 아니에요? 대형 사고지. 참칭이잖아. 그렇지. 참칭이지.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행동 패턴이 청와대를 화나게 한 게 개혁 입법이 20% 뭐 최근까지 27%밖에 안 된다. 그것도 하나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와대가 이를테면 그 검찰 개혁법도 그렇고 청와대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케이 해놓고 계속 딴짓을 한 거야. 그게 화가 난 거야. 이거 마찬가지로 통합 논의 중단에 대해서 오케이 이랬단 말이야. 그래놓고 계속 가. 그걸 알아보니까 정무수석이 이상한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실제로 정무수석이 그 이후에 사의를 최소한 2번 표했습니다. 그런데 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당청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걸 대통령실 청와대는 극도로 자제했거든. 그렇겠지.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라? 그러면 이제 정청래랑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될까봐 묻어놨던 거지. 사실은 지금 정무수석은 대단히 큰 실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에 관해서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뜻하고 다르게 그게 지금 2월이잖아요. 문자가 강덕구 최고가 글 올린 게 근데 그때 만약에 파열음이 나서 김민석 총리는 사실 대통령 뜻하고 달리 합당 논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당에 잘못된 시그널을 막 주고 있었다는 게 만약에 그 세계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어떻게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총리를 어떻게 가만두냐고요. 그렇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자, 네. 이게 사실은 타임테이블로 김민석 총리께서 뉴스공장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김 총리가 그랬잖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5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원래는 2-3년 같이 일해 주세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아무래도 당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지시했다고는 안 했지. 공감대를 이뤘다고 얘기했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공감대 무슨 공감대야.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지. 자, 그러니까 4-5개월이면 작년 10월부터예요. 취임이 6월이니까 작년 10월이면 가을 무렵인데 그때부터 도저히 정청래 안 되겠다고 판단해버린 거야 대통령이.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취재했을 때 9월부터 이미 심각했어요. 추석 전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이제 그 총리 당 복귀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당장 이런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리니까 아주 소수에서만 공유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뭐 취재력이 워낙 좋으니까 알았죠. 그런데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대통령은 원 템포, 투 템포 이렇게 짚어야 될 게 있었잖아. 당장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 있었고, 그렇죠. 아 많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이펙도 있었고, 당장 주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일단은 네이션 빌딩, 국가의 회복을 일단 12월까지 하고 1차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하고 용산에서 오케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세컨텀 시작한다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12월 말에 이사 왔잖아. 청와대로. 그러면서 총리가 나간다는 얘기가 민주당까지 이제 확실하게 퍼진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합당 논의는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도 아니었고 그냥 뭐라 그랬죠? 평소 지론이라고 그랬잖아. 통합의 지론. 당연하잖아요. 그게 메시지가 나간 것도 10월경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상호가 양쪽을 만난 건 사실인데 그때 양측이 다 부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어.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냥 아예 특히 뭐 아시다시피 조국이랑 정청래 되게 안 좋아요, 사이가. 원래 안 좋죠. 예. 그리고 양쪽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대.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였어. 그 매몰됐어. 물 밑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12월에 이제 민주당으로 총리가 복귀한다는 얘기 터지면서 2월 초잖아. 그게 아마 합당 터진 게 합당 터진 게 1월 아닌가? 1월 말인가? 아마 그럴 거면 1월 22일인가? 갑자기 터진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에다가 최소 노티스를 줬어야지. 지난번 뭐 10월에 말씀하셨던 거 뭐 그때는 별로였는데요. 지금 뭐 김민석 보낸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시끄럽게 만들어야겠으니까 이거 좀 터뜨릴게요. 아, 그게 이렇게- 고연체적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뭐 설명을 할 자기 논리와 근거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 했겠지. 청와대에. 그러니까 로망 발언에 긁혀서 합당 추진을 한 거라. 그게 말이 되냐고. 로망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총리가 당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구체화됐거든. 구체화되는. 네. 왜냐하면 근데 후임 인선을 해야 되고 그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돌출적으로 최고위에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그 청와대에서 그날 10시에 기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제가 10시에 물어봤어. 신문에 났길래. 9시 큰일 납니다. 9시 반인가 그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 보고 제가 들어가서 10시인가 질문했어요. 그 수석 대변인한테. 지금 뭐 보도가 이렇게 떴는데 청와대 보고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그 수석 대변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당황스럽게 금지초문.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거지,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대단히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이거를 합당 불을 붙였구나. 상당히 비판적인데 일단 저희가 일보가 그때 저 청와대 그 뉴스를 저희가 12시에 진행하면서 이거는 청와대도 몰랐다라고 하니까 바로 연락이 여기저기서 오더라고. 그 정부수석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건 대통령 평소 지론인 걸로 메시지 정리가 된 거야. 안 그러면 청와대가 완전히 가라마우시 당한 거잖아. 또 일본어 나왔네요. 청와대가 완전히 왕따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 지론이다 정도로 마사지를 해준 거야 정청래를. 그렇죠.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근데 정청래가 이거를 전혀 수습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게 중복되고 막 국정 혼란 상황이 되니까 청와대 이제 그만둬라라고 했던 것인데 계속 간 거지. 요 정도로 정리를 드릴게요. 정청래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다 걸렸네요 이제. 합당 논의가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뭐 상황이 되면 좀 구체적인 말씀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덧붙여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두 분한테는 제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빨려가듯이 들었습니다. 출연료를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러지 아, 마시고요. 예, 예.